금주의 가장 핫한 기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박주근 대표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정말 핫하죠. 예, 버닝썬 승리 게이트. 예. 네, 너무 이게 사회성 기사긴 한데 제게서도 한번 다룰만 하죠. 왜냐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연루되어 있고 네, 지난주에 그 세무조사도 시작했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이 엔터테인먼트 스타, 우리 기획사라 그러죠. 예. 기획 지금 3사에 있는데 4사가 됐어요. 한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 SM이 있고요. 네. 또 JYP가 있고, 예. 그다음에 YG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죠? 신생이 하나 크게 생겼죠. 그래요. 예, BTS. 아, 그렇죠. 빅 엔터테인먼트사라고 여기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기획 3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죠. SM, YG, JYP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4사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러프하게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버닝썬의 이제 그 누구죠? 승리가 빅뱅 멤버였죠. 빅뱅 멤버에서 네, 거기 이제 어디죠? YG 엔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YG 엔터는 지금 탈세 의혹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YG 엔터는 어떤 회사일까요? 일단 우리가 스테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 대표가 만든 회사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거의 지금 그룹처럼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분 구조를 일단 먼저 볼게요.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에 있고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는 양현석 대표입니다. 16.12%를 갖고 있어요. 이건 외국 회사들. 네,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라고 여기서 9.5%의 투자를 받았고 네이버도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땡앤 비즈니스라고 여기서 7.54%를 받았고 국민연금도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주주 정도. 그리고 이제 3대 마지막 주주가 양현석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현재 실제 대표이사. 양현석 씨는 대표이사는 아니세요. 등기사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회장과 같은 만약에 처벌을 받더라도 1차 그 책임은 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등기사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메인 회사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예요. 문제는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 해외 법인이 있어요. YG 엔터 재팬, YG 엔터 아시아, YG 엔터 USA. 이제 뭐 빅뱅도 그랬지만 법인 지금 그럼 3개인가요? 3개 정도 있습니다. 한 개 더 있어요. YG 베이징에서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느냐 좀 보시면 이제 3사 YG, SM, JYP 박진영인데 전체 매출은 우선 보면 이거 올해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SM이 제일 커요. 6천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추종을 불허하네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업이익이 522억이니까 영업이익률 한 8%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회사가 YG인데 올해 추정 매출이 2,843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14억 정도 되죠. 2018년 기준입니다. 네, 길상 기준이고. 세 번째가 원래 JYP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빅히트, 그러니까 BTS. 실제 이 회사는 BTS 혼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딴 쪽은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BTS 혼자서 이만큼 벌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근데 벌써 정권가에서는 그 빅히트의 잠재적 그 IPO를 했을 때 시총을 2조 4천억까지 보니까요. 실제 기본적으로 이 기획사들의 그 퍼 있잖아요. 우리가 증권사에 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퍼가 기본 40이 다 넘어요. 우리가 보통 10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엔터는 바이오 기업만큼이나 퍼가 40, 50 다 넘어요. 네. 직원 수도 보면 뭐 430명, 360명쯤 되는데 이 정도 매출은 일단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게 영업이익이 5%가 안 돼요. 이게 빅히트를 보시면 매출액은 4사 중에서 한 중간쯤 하는데 영업이익이 제일 높죠. 영업이익률이 이게 뭐 30%가 넘겠는데요? 네, 훨씬 넘죠. 네. 이게 BTS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고,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이 친구들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YG를 먼저 보면 출연료, 로열티, 용역 매출이 50%예요. 전체 매출 중에서. 그리고 음반 판매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32% 정도. 이게 공연하고 이 출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V 같은데 출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연료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TV 출연료는 공연이 생각보다 작네요. 예, 공연은 그냥 공연 기획 같은 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출연료는 그 대형 콘서트, 대형 콘서트를 보면 출연료를 잡습니다. 그래요? 예, 용역 매출로 잡고 광고나 방송 제작은 이 신사업이에요. 신사업이고 SM도 역시 음반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몇백만 년씩 팔렸다 뭐 이런.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원 판매를 그렇죠. 돈을 번다 생각하는데 예, 예. 실제로는 보니까 유튜브 매출이 꽤 돼요. 이 회사들이 유튜브 매출이 몇백억이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출연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YP만 음원이 33%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세무조사를 했잖아요. 예, 어디에 좀 포점을 쓰냐면은 이쪽 매출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출연료. 이게 이제 그 YG 같은 경우도 해외 공연이나 해외에서 많이 공연을 벌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출연료 로열티가 매출의 50%쯤 되는데 이 매출을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로 쏘긴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건 따로 세금을 안 내나요? 세금을 내겠지만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편법이 작용하는 것처럼 제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제가 볼 때는 해외 법인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아레나라든지 버닝썬도 거기 투자자들을 보면 해외 투자자가 상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역외 탈세를 한 돈을 국내로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외법인에 파킹을 해놓은 다음에 외국인 명의로 하든지 보통 동남아에서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외국인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잖아요. 외국에 묶어놓은 돈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굉장한 또 현금 창출력도 갖고 있고 특히 YG는 YG 자체가 클럽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걸 더 의심할 수 있고 이번에 국세청 조사 사국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버닝썬. 그렇죠. 아니요. YG에 예. 이 조사 보통 이 정례 조사. 그러니까 YG가 저 보니까 2008년도에 한번 세무조사를 맞았고, 정기 세무조사. 예, 맞았고 정기 세무조사를 가장 최근에 맞은 지가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세무조사는 3년 만에 다시. 예,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2국에서 합니다. 이 정도 기업 금액은. 조사 4국은 보통 재벌 기업, 특히 역외 탈세 이걸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걸렸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양현석 씨가 어떤 그 식당 요식으로 신고를 해놓고 그걸 클럽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탈세를 했다는 거죠.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보통 요식업은 우리가 부가치세 10%를 내는데 이게 유흥주점이 되면 이 부가세 10%에다가 유흥주점세 10%를 더 내요. 거기다가 교육세 3%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 23%를 내야 되는 거예요. 13%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13% 나니까 이제 유혹이 느끼죠. 유흥업에 신고 안 할 수밖에 느끼는데, 근데 이게 거리가 되긴 했지만 여기에 탈세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런 루트를 한번 살피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버닝썬도 약간 그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그랬죠. 네. 그 오히려 승리가 그 작년에 그 이제 필리핀인가 가서 그 생일 파티 할 때 투자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대만의 그 누구죠? 그 린사몬가 하는 그분이 이제 뭐 직접 와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외국 자금. 지금 그것도 좀 약간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자금이냐. 그럼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역외 탈세로 만든 돈들을 그게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사실은 뭐 헤지펀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클럽을 통해서.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 성리가 어제인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했죠. 했죠. 그게 보면 자기도 당했다. 어.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던 시기인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믿을 수는 없고 그까지 몰라서 모를 수 있겠지. 예. 아무튼 수사 당국이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를 좀 명심을 하고 수사에도 참고했으면 예. 좋겠고요. 특히 유독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클럽 이제 YG가 예 그렇죠. 이 YG가 이게 보시면 YG 플러스가 이 중에 있는데 이 스튜디오 플렉스라든지 그다음에 더 블랙 레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회사를 보면 그 YG의 성공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망한 연예인을 발굴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럽 문화 자체가 YG의 성장 동력이었다. 실제적으로. 이제 홍대 근처 클럽에서 사실은 빅뱅이 발견됐고 다른 이제 클럽에서 아이돌을 발굴하는 그 잠재 그 시장을 그쪽에 보는 거예요. 거기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서 스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스타들을 통해서 다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게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지금 문제되는 특히 YG 소속들이 그 마약류 관련 범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빅뱅 소속은 거의 뭐 한 부분 다 걸린 것 같고 그 전에도 있었고 14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 자체가 그런 문화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 그래서는 그게 이런 터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YG는 최근에 텐센트에서 지금 자금을 유치를 받았잖아요. 네. 600억 넘게.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양석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텐센트가 600억 이상을 투자를 할 때 옵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옵션이 뭐냐면 그 당시 주가가 4만 얼마대였을 때 YG엔터 주가가 예, 주가 그 정도였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그 ELS 펀드 같이 ELS를 그렇게 판다지 않습니까? ELS를 샀으면 어느 저점 이하만 안 떨어지면 내가 그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같이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이 아마 텐센트도 그 구조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이하만 안 떨어지면 옵션을 걸어놓고 이 투자 금액은 너희한테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 YG의 주가가 지난달 25일보다 26%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3만 원대로 떨어진 건가요? 그래서 3만 원대 떨어졌죠. 그러니까 당장 뭐 이것도 문제지만 텐센트에 옵션 걸린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플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버닝썬 사태는 뭐 사람들이 잊혀지겠지만 이 탈세 혐의가 밝혀져서 사건이 더 커져 버린다면 아마 텐센트와 약속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YG 아까 매출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체 매출의 출연료 로열티가 50%예요. 예. 이 매출이 뭐냐면 다음 차기 스타급이 없으면 이게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속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빅뱅 정도의 거물급이라든지 BTS 정도의 스타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 매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매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YG에게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에서 뭐 차세대 스타를 키우고 하기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죠. YG 안 가고 SM이나 JYP로 가게 BTS, 되고. 그 빅비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매출 구조를 보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매출 구조에 JYP를 제외하고 나면, 아까 이제 그 4대 사 중에서 빅히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BTS가 이제 인기라는 게 쭉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줄었을 때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YG, SM, JYP, 빅히트 4사를 합치면 만약에 빅히트가 IPO를 한다면 뭐 정건가 말대로 2조 원 이상에 된다고 치고 YG, SM, JYP를 다 합치면 한 그래도 한 3조, 4조 정도 그 우리나라 주식 총 시장에서 한 1600조 시장에서 그래도
3%가 안 돼요.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인더스트리를 구조를 만들려면 자본시장에서 최소한 5% 10%는 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0조 40조 우리가 당장 보면 바이오 한 50조 60조 갔지 않습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합치면 한 7조 가잖아요. 1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화장품 시장 화장품 인더스트리도 최소한 지금 50조 이상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게임 산업도 보면 넥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미 30조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K-팝이.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 정도 규모까지 가려면 어떤 좀 시스템적으로 바꿔놔야 된다. 특정 스타에게 매몰되어서 너무 의존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큰 사건이 팍 터져버리면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는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보면 좀 더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큰 기업이 인터넷사가 미국 IMG라든지 뭐 미국의 뭐 다른 몇 개 그 제가 좀 보니까 그런 미국 기업들의 이 기획사들의 특징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충실해요.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YG도 시도하고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영화라든지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의 구조는 너무 그 특정인에게 의존되는 구조라서 리스크가 크다. 이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사건이 일단 안 나야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스타들을 발굴해서 그죠? 좀 다양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번 터지면 고스란히 주주들이 당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